안녕하십니까. 경매당 뉴스의 당대표입니다. 오늘 그 사건은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저께보다는 좀 가벼운 유치권 물건 한번 가져왔어요. 유치권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깊은 내용이 숨어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사건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 굳이 가봐야 되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자, 오늘 사건은 2017 타경입니다. 17 타경. 그리고 경매 신청일 자체가 2017년이고 감정평가일이 2018년도예요. 자, 일단 이때에 맞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갖다가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으시겠죠. 감정가액이 지금 상가 자체가 평수가 꽤 넓어요. 184평이고요.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건물 면적이 8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넓죠. 828평이면요. 그리고 34억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우선 보존 등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보존 등기 먼저 보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보존 등기를 보니까 등기상의 보존 등기를 보니까 2009년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등기사항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은행의 이 담보 비율이 담보하는 날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날이 많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반대로 유치권에 대한 신축 물건일 경우, 이거는 신축 물건이 아니죠. 채권자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촉탁 등기. 근데 채권자가 촉탁 등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사용 승인 이전입니다. 이전에 촉탁으로 등기를 낸 거예요. 왜? 채무자의 자산을 등기를 해야지만 경매를 칠 수 있으니까 목적 자체가 강제 매각을 위한 형태에 대한 등기 형태죠. 유치권의 현장도 대부분 신축 물건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촉탁 등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다. 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2009년도에서 계속 은행의 담보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2010년도 12월 14일 날 환상보증금을 넘는 이 상가임대차보법의 환상보증금을 넘는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임차인들의 모양새를 보니까 아까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모양새를 보니까 볼링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링장의 형태를 띄워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장이 운영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유치권을 갖다가 신고가 되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지는 이런 형태인 경우 보통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네, 법률로는 이 공사대금을 유가증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20조에 보면 이 공사대금을 유가증권으로 표현해서 이 돈을 받지 못해서 뭐를 하고 있다? 유치를 하면서 뭐를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치권에 대한 정의죠. 자, 이 형태로 봤었을 때 위의 내용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조금 좀 다르죠? 자, 여기 볼링장으로 형태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결 다 됐고 사업을 했어. 자, 그리고 소유권이 보존 등기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신축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축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지고 나서에 발생되어진 공사대금 채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사대금. 자, 이거는 공사대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사는 했지만 그죠? 자신의 영업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영업을 목적으로 한 인테리어나 시설들은 계약서 상에서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상복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다 확인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죠.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뭐를 한다? 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형태이다.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하는 형태는 민법 325조에 보면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는 필요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 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은 유익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산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감정가 대비. 자, 왜 그러느냐? 이 부동산의 결국은 최종 소유자가 자기가 100이다라는 자산의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서 100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나와야지만 이 알파 부분이 뭐가 성립이 되겠어요? 유익비에 대한 뭐가 성립이 된다?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부 수리에 대한 부분, 내부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감정평가가 자, 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유치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채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근데 보통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인도명령 자체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기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한번 주장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보통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직결로 인도명령에서 판결을 내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물건으로 봤었을 때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죠. 자,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가서 임장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유치권이 없는 물건이에요. 자, 유치권이 없는 물건으로 보고 입찰을 본다고 했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건 뭐겠습니까? 금융이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가지고 와라. 자, 그럼 유치권 포기각서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된 게 없다. 우리가 이전에 은행에서 갔더니 은행에서도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준비해 준 게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도명령 결정을 내서 그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죠. 자, 이렇다면 처음에 대출받기 힘들다고 하면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자, 은행을 대출받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유치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유치권자들이 그 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니네가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잖아.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너네하고 나하고 시간 한번 끌어보자.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재산적인 행사를 내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부닥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점유를 강제로 뺏는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유치권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의 유치권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더 부양시켜주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로 먼저 다가가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는 방법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늘은 가벼운 유치권에 대한 물건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치권을 선매입을 해서 채권을 이용한 그런 투자 기법을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쪽 일에 투자를 하고 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경매 기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에는 채권을 매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채권을 매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느냐,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까지는 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삽입시키기가 좀 힘들고, 우리 그 경매당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